국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동해병기 법안은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외로 자금 유출 또는 탈세를 막기 위한 해외 계좌 납세 순응법 FATCA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도 적용 대상으로 시행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거액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양식을 새로 바꾸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신상 관련 질의사항이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던 소방관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끌고 가 30분간 가둬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 소치에서도 K-팝 등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응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버지니아 주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동해병기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성 81, 반대 15, 동해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상원에서 심의가 시작된 지 20여일 만에 버지니아주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겁니다. 한국계로 3선의 하원 의원인 마크 김은 자신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가운데 맥컬리프 주지사가 법안 서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동해병기 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이로써 미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버지니아주가 국립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한 주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수도인 워싱턴 DC에 인접한 지정학적 특성상 다른 주로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한일 간 역사적 갈등과 일본의 치열한 로비 속에서 자생적인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입니다. 상하원의 협의를 거쳐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주도 리치몬드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적인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미국 의회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고용된 로비 업체가 위안부 문제 관련된 의원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해왔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전국에서 모인 한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의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에릭 켄터 하원 원내대표와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 등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성토하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Of public officials in Japan even today, like the mayor of Osaka, who even today wants to deny and rewrite history. 참석한 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은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북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인 의원도 있었습니다. 전임 외교위원장이던 로스 네티넌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의원들의 이런 발언 내용은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보고됐습니다. 한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미국 의원들의 발언 내용 등 움직임을 일본 정부가 로비회사를 통해 면밀하게 파악해왔다고 의회 전문 매체 힐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해병기 관련 버지니아 의회 입법 과정에서도 로비회사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일본의 로비 활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잇따른 언론 보도로 미국 의원들의 경계감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해외로 자금 유출 또는 탈세를 막기 위한 해외 계좌 납세 순응법, 이른바 FATCA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시행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자칫 거액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계좌 납세 순응법 FATCA, 한국국세청과 미국 IRS의 공조에 따라 해외 계좌 신고 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계좌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대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5만 달러 이상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계좌를 만들 때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체류 신분을 밝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 재산이 해외에 있다. 이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숨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금주들과 한국은행들이 FECA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연방국세청에 이자 소득의 30%를 징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5만 달러 이상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FECA가 시행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은행별로 금융자산을 5만 달러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FECA는 일단 5만 달러 이상 예금주들을 조사 대상으로 했지만 여전히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유효합니다. 10,000불 이상 할 적에는 그게 다 보고가 되면 국세청에서 전부 다 뭐 감사가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분할 입금하시거나 그거를 보고를 안 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탈세 목적이 뚜렷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많은 한인들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이에 관련 공간과 한인단체들은 시행에 앞서 자진 신고 기간 홍보 등 적극적인 계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민권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양식을 새로 바꾸고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신상 관련 질의사항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 바뀐 시민권 신청서입니다. 먼저 전체 분량이 10쪽에서 21쪽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분류된 섹션도 기존 14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이렇게 작성된 양식을 근거로 진행하게 되는데 늘어난 질문만큼 기존 30분이었던 인터뷰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 조직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의 질문이 강화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는 2004년과 2008년에 통과된 기밀 개혁 및 테러 방지 법안과 소년병 방지 법안의 영향을 받아 신청자가 미 국토 안전에 끼치는 영향 여부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 되기 전에 혹시 테러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또는 외국에서 세계 평화에 위협을 주는 그런 어떤 단체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담했던 분들은 이제 신청에서 제외가 되겠. 또한 추가된 질문에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포함돼 있어 영어가 미숙한 한인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뷰 전에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테러하고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분들은 상당한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 학살, 고문, 털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지만 새 양식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입하는 내용이 바코드에 입력되게 하는 2D 바코드라는 신기술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서류 접수 기간을 줄여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양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새 양식은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5일부터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던 소방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찰차로 끌고 가서 30분간 가두기까지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장면이 CBS 방송에 보도되면서 경찰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은 사고로 뒤집힌 차량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하던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교통 통제를 하던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소방관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1차선에 세워둔 소방차 2대를 빼라는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입니다. 체포된 소방관은 순찰차 뒷자리에 갇혀 있다가 30분이 지나서야 풀려났습니다. 소방관이 현행범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이 뉴스에 나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매뉴얼대로 환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경찰관의 지시가 부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를 하며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 소치에서도 K-팝 등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은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응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소치 시내의 한 공원, 10대들이 춤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연습하는 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입니다. K-팝에 빠진 러시아 10대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Вообще танцы, да.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ультура, вот когда вносят ее в музыку. И зажигательные танцы, да. 올림픽 개폐회식 공연을 위한 오디션에 참가한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건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 몇몇 한국 선수는 이곳에서도 유명 인사입니다. 너무 좋아요. 김유나 보고 싶어요. 김유나 짱이에요. 사물놀이를 배웠다는 이 봉사자는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단 통역을 자청했습니다. 한국팀의 선전을 바라는 마음은 여느 한국인 못지않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소치에서 좋은 성적 보내고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류를 넘어 한국을 사랑하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응원까지 더해져 우리 대표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한국 파이팅. 소치에서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1년 넘게 옥류되어 있는 한인 케네스 배시 석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배시의 석방 문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배시 석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secure his release because Kenneth Bae deserves to be free. 한국의 미국 시민권자인 배 씨는 지난 2012년 체포돼 15개월째 북한에서 복역 중인데 미국 대통령이 배 씨 석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찰스 랭글 의원 등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배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배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내보냈고 미국 정부는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의 유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섬에 따라 배 씨 석방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자선 행사가 어제 캘리포니아 벨리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벨리 한인봉사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쌀과 김치 등 200여 개의 식료품이 무료로 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포리어 판사에 출마한 앤박 LA 카운티 검사가 1일 자원봉사자로 나서 오는 6월 선거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결성된 벨리 한인봉사회는 지금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자선 행사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달 벨리 지역의 양로병원들을 돌며 자선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